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최근에 그 핫한 불장이 돼버린 부산 아파트 시장,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시장이 앞으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불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그 공시지가율을 90%까지 강화하겠다.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는데, 잠깐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90%가 되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84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이 넘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잘 사는 사람이면 돈이 1년에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내셔도 되겠죠. 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아파트 32평에 사시는 분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번다는 건 또 쉽지 않겠죠. 뭐 강남에 산다고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 셀러리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재건축돼 가서 들어가서 또 그 은퇴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율 90%가 된다면 강남 아파트는 강남을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0만 원 아니면 월 300만 원의 그 월세를 내고 사시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급격한 세금 폭탄. 이렇게 되면, 저야 강남에 집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당 사항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할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84 아파트에, 그 강남에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월 3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제 수입으로는 낼 수도 없고, 그냥 팔아야 되겠죠. 팔고 지방에 와서 살거나 아니면, 변두리 가서 살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강남에 사시는 분이 지방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적응하기가. 또 강북으로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 어쨌든 멘붕일 것이다. 그게 문제이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문제가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사 가는데 허가를 안 내주더라. 그것도 문제이고. 요즘 너무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너무 어떤 부동산의 규제가 도를 지나친다. 도를 지나치다 보면 어떤 그 사회적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역반응이.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부산 아파트가 불장이 됐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불장이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전도 불장이었고, 대구도 불장이었고, 서울도 불장이었고, 마지막 남은 건 어떻게 보면 부산이었죠. 부산이 불장이 됐다. 우리는 그 불장이 된 것을 신문에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불장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동조를 하는 편인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데, 유독 부산에는 아마도 그 전국에서 그 투자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곳이 바로 부산시장이에요. 그만큼 부산시장에 투자자들이 많고, 학원도 많고, 투기꾼도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왜 많았냐? 그건 또 부산의 도시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다. 부산이라는 곳은 산지가 많고, 이렇게 평야가 별로 없고, 협곡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해안 주변에 있는 좁은 땅을 가지고, 예전에 난개발식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대박금, 이게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 단계가 되다 보니까, 도시 재개발이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활발하다 보니까 투자 이익이 많이 나왔겠죠. 투자자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거예요. 그 도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투자 이익을 보고, 그래서 또 대구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도 또 그런 도시 발전 단계가, 재개발, 재건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또 이익을 보고, 그분들이 또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 예를 들어 은평구, 그 다음에 신촌, 그런 지역 가서 또 이익을 보고, 전국의 부동산의 큰 손은 바로, 부산 사람들이다. 그런 부산 사람들이
부산의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작년부터가 아니죠. 한 재작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런 물건들을 거의 싹쓸이 했어요. 거의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기만. 자, 그거의 1단계 트리거가 된 게 바로 작년에 정부에서 조정지구 해제를 시켜준. 해제를 시켜버리니까 가격이 급등했죠. 뭐 그때 본진이 털렸다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차떼기로 동원해가지고, 차를 동원해가지고 법인들이 들어가서 또 단터 치고 나오고, 자, 그러다가 다시 장이 좀 꼬꾸라졌었죠. 약간 좀 소강 상태로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오니까 또 소강 상태 됐다가, 자, 올해부터 이제 뭐랄까요,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전. 자, 그런 상급지의 가격들이 10억을 넘었어요. 자, 대구는 12억, 뭐 그 이상 가는 거 15억,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구는 250만의 도시이고 부산은 350만의 도시예요.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값이 뭐 예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7억, 6억 얼마 뭐 그랬었죠. 뭐 7억이면 샀었죠. 7억이면 샀었어요. 프리미엄 한 3억 주고도 샀었어요. 남천 더샵 같은 경우도 샀었어요. 부산의 집값이 7억밖에 안 가느냐. 우리 상급지도 10억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고, 자,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기꾼들에 의해서 올랐다. 자, 그렇게만 또 설명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분양가 4억짜리 아파트가 한 6억이 올랐으니까, 자, 그 6억을 내고 지불하는 사람은 그냥 투기꾼들이 올린 가격을 그냥 사는 게 아니겠죠.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자,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이 제목에서 말한 화산인 거예요. 화산. 자, 이 화산이 뭐냐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성장의 동력. 제가 성장의 동력을 화산으로 비유를 했다. 자, 비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도시의 성장력이 폭발할 때, 그 도시의 집값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자, 그러면 그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그 화산 속에 있는 마그마가 뜨거우면 그 폭발력이 더 크겠죠.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의 온도가 중요하다. 자, 그 부산에 있는 마그마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왜 부산의 그 마그마의 온도가 그렇게 높았고, 그게 왜 그렇게 강하게 폭발했는가. 자,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의 이런 화산 폭발, 도시 성장력, 자, 이런 성장력의 폭발은 아파트 시세의 폭발과 유사하다.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6억을 주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자, 도시가 그만큼 예전과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 자,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다. 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자, 예전과 비해서 지금의 부산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에서 또 상급지, 해운대, 수영구, 남구, 그런 해수남 부자벨트죠. 자, 그런 지역에서 그런 시세가 폭발했던 것은 그런 부자벨트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 자, 그게 그래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대전, 대구, 세종, 자, 그런 도시에서 폭발하는 것은 단순히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부풀려진다. 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자, 그건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놔도 그 도시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하면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절대 안 살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프리미엄이 뭐 1, 2천, 2, 3천 할 때, 자, 그때의 세종과 지금의 세종은 뭐 눈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도시의 성장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런 개념들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느 도시에 투자를 할까, 어느 도시에 아파트를 살까, 자, 생각을 할 때,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가 들어가서 저쪽이 그냥 막연히 뜰 것 같아서, 자,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이건 하수예요, 하수. 대구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중대형 평수, 뭐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뭐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고 1,200만 원, 그때도 미분양이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뭐 거의 뭐 얼마예요? 뭐 하여튼 2천만 원이 넘잖아요.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이제 이 수성구가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됐던 거죠. 수성구에서 학군 대한민국 넘버 2, 3, 어쨌든 뭐 5손가락 안에 뽑히는 학군이니까, 자, 여기서 폭발력을 배줬던 거죠. 바로 대구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성구가 성장의 동력이었고, 화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세가 폭발하니까, 그게 달서구까지 가고, 중구까지 가고,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확산이 되는 거죠. 수성구에서 강력한 폭발을 해주니까. 자, 수성구, 대구에서는 이 바로 수성구가 화산이었다. 그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세 갭이었죠. 매매가와 전세 갭이 너무 좁았다는 거죠. 좁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 시장은. 자, 거기에다가 신축 수요가 모자랐다. 자, 신축 수요가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자, 거기에다가 대전의 대장 아파트 크로바 서구. 자, 그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게 이런 점들이 바로 대전의 어떤 신축 수요에 대한 폭발력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죠. 자, 광주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진 않았지만 뭐 최근에 또 오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광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봉선동 1급지였죠. 자, 그런 지역에서 어떤 성장의 동력이 보여줬던 거죠. 성장의 동력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역은 뭐 작업도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수원을 보시죠. 수원. 자,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의 화산은 어딘가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는 크게 보면 광교가 수원 지역에서 엄청난 시세 폭발을 보여줬어요. 자, 광교가 물론 이런 시세 폭발을 보여줬던 거는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또 연구단지라든지 고소득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광교의 가격이 폭발하니까 광교만큼 입지가 좋은 수원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또 일어났고, 거기서 또 폭발했던 거죠. 자, 이만큼 어떤 도시의 성장 동력이 뭔가를 정확히 하면, 그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변 외부로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나, 어떤 가격으로 접근해야 되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지만, 자, 어느 강사도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느 강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냐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의 아파트에 가격 결정을 할 때는 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바로 그 도시의 성장 동력에서 찾아야 된다. 이러한 성장 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걸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 절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자, 그래서 도시마다 어떤 시세 폭발의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이 올해 들어서 최고의 어떤 도시의 어떤 시세 폭발을 보여줬죠. 자, 그럼 세종의 어떤 성장 동력, 화산은 뭐냐? 세종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에요. 특정한 아파트도 아니었고, 바로 도시 자체가 경쟁력이었어요. 도시 자체가. 세종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하지 못했고, 자, 세종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국가가 시범사업단지. 자,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도시예요. 행정복합도시. 자,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들어와야 되는 도시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도시 자체가 어떤 화산이었다. 성장 동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 있는 아파트가 다 1단계 업그레이드, 2단계 업그레이드,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온 거예요. 자, 세종은 다른 시간에 특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대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수성구, 수원은 광교.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부산이죠. 자, 부산은 바로 해수남이에요. 해수남 벨트, 부자 벨트가 바로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뭐 부산에 어떤 특이하게 다른 도시보다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산의 천연 지형, 자, 바다를 끼고 형성된 도시인데, 그 바다 뷰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아파트, 고급 리조트 스타일의 아파트를 만든다. 자, 그것만 해도 전국적인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해수남의 부자벨트가 가격을 치고 나갔던 거예요.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성장 동력이, 울산은 뭐가 있겠어요? 뭐 일자리 많은 것도 있지만, 자, 일자리가 많고 고소득군이 많으니까, 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교육 환경이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은 남구가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시마다 원석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무작정 그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지방일수록 이 비인기 지역과 인기 지역은 앞으로도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 폭발의 트리거는 역시 이 투기 세력들이에요. 항상 보면. 자, 이런 도시들의 성장 동력에서, 도시들에서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시세가 폭발할 때는 그 트리거는 역시 투기 세력이에요. 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막 싹쓸이하고 하다 보면 호가가 초반에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신문에 나잖아요. 뭐 불장이다 뭐다. 자, 그러면서 또 일반인들 2진이 들어가고 3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고 마지막으로 실수요가 들어가서 또 꼭지를 잡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투기 세력들이 그냥 들어가진 않겠죠? 바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증가하죠. 폭등할 때, 그리고 공급량이 부족할 때, 자, 그때 들어가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도시를 찾을 때 성장 동력을 찾고, 그 다음에 상급지를 찾고, 그 다음에 입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찾아 들어가면 별로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부산이라는 데를 한번 보시죠. 부산은 인구가 350만이고, 가구 수로는 145만 가구예요. 2017년 기준으로. 별 차이 없겠죠. 인구는 좀 다소 줄었더라고 하더라도. 자, 부산 시장의 핫한 이유는 바로 이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구, 자, 이런 부촌에서 신축들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신축들이 올라가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올라가겠죠. 앞으로 신축이 될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시세를 폭등시켰던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켰던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이 결국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산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해수남의 벨트가 새로운 도시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부산에 대해서 부산 사람보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객관적으로 봐도 부산은 예전에 이렇게 난개발된 도시인데, 자, 그걸 이제 고급 아파트, 자, 그거로 고급 주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자, 그 과정의 단계가 뭐 강남이 발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으니까, 해운대, 해수남도 앞으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겠죠. 자, 그러한 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동을 걸었다. 자, 그런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도 그 지역은 더 이렇게 개발이 돼서 계속 주상복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재개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삼익비치 같은 게 들어오면 또 화려한 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또 주변에 또 부의 효과도 줄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 지역은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고급스러운 주거지로 바뀔 것이다. 자, 그러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부산은 이 해수남을 중심으로 시세가 폭발했다. 그래서 해운대가 지금 주상복합 도시를 지금 변모 중이고 가장 시세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지형이 뭐랄까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별로 없고 길이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저쪽 김해나 저쪽에 명지 신도시 쪽으로 가면 외곽 쪽으로 빠져가지고 양산 신도시, 그 다음에 명지 신도시, 외곽 쪽에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중심지와 시세 차익이 많이 나요. 뭐 서울 수도권, 뭐 분당 같은 곳이지만, 일산이나 분당 같은 곳이지만 시세 차익이 여기보다 서울보다 부산이 더 훨씬 많이 난다. 자, 그러니까 신도시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도심에서 도심 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 신도시가 별로 빛을 못 본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는 바로 주거지역이 협소하고 평지가 부족하고 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통해서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이번에 시세를 리드했다. 자, 한마디로 노후주택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화려한 부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부산은 이미 그런 그 개발당 초기를 넘어서 어떤 중기로 가는 단계에서 시세가 어떤 레벨업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최근에 그 부산 아파트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청원이 등장했어요. 청원. 그 부산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단순간에 3억, 4억이 오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일반 셀러리맨이 3억 4억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다. 조정직으로 규제를 해달라는 거죠. 자, 정부가 조정직을 풀어주니까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조정직으로 청원해달라.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길래 조정지구 청원까지 등장했나 한번 보시죠. 자, 부산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 급등했대요. 19주 연속 급등. 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적 상승률이 2.51. 이게 이제 연으로 보면 25%가 넘어버린 거예요. 한 30%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30% 올랐죠? 30%가 더 올랐죠? 자, 그래서 정부가 부산 아파트 시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이 사람들. 왜냐면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시장 선거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정을 안 하겠죠? 안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선거 끝나고 지정은 가능해도. 자, 왜냐면, 대구도 이제 10억 갔고, 부산도 이제 10억 갔고, 대전도 12억 가는데, 왜 우리가 10억 갔는데 조정하냐? 불공평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조정을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4월 이후에 보선이 끝난 다음에,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에 0.66 엄청나게 올랐죠. 자, 전국 1등 해운대. 전국 1등이래요. 이게 지금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값이 전국 1등 했다. 얼마 전까지 세종 1등 했죠. 해운대구가 0.52%, 연제구가 0.48%, 동래구가 0.34%. 자, 이렇게 상승률 10위권 안에 이렇게 부산의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 이 부산의 고급지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요즘 부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투자자들이 외지인들까지 다 들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부가 투자자들을 규제하고 막기 위해서 취득세도 인상을 했고, 자, 그런데 지렁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8% 12% 내겠다 이거예요. 내겠다. 자, 아무리 규제를 해도 투자자들의 욕망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다 부풀려지는 거는 이제 실수요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올랐냐면 이 남천구 수영구 남청동의 삼익비치,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부산의 대장 아파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148제곱미터가 22억에 거래됐다고 그래요. 자, 1년 전보다 10억이 올라왔다. 아,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22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구의 수영 현대 아파트. 자, 이거 전용 125제곱미터. 지난달에 12억을 찍었대요. 자, 근데 이게 올 초에 6억이었다는 거, 올 초에. 6억이 올랐다는 거, 6억이. 자, 그러니까 100%가 올랐네요, 100%가. 자, 해운대 아이파크가 10억 5천. 자, 한 달 전에 13억 8천. 자, 한 달 만에 거진 1억 8천. 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청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광주, 대구, 울산 아파트들이 자, 10억을 넘었으니까 부산은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키 맞추기를. 자, 잠깐 이게 부산의 그 KB 자료를 보시면 해운대구를 보시죠. 6월 달부터 계속 빨갛죠.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계속 올랐다. 자, 수영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랐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마지막 오른 게 0.59예요. 자, 0.60 해운대는 자, 남구도 서서히 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대체로 보니까 해운대 상급지가 A급이 한 10억에서 12억을 가더라. 자, 수영구도 역시 상급지가 8억에서 한 10억, 11억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시세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동네 럭키자이 아파트도 이거 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인가 본데 이것도 11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상급지에 살려면 10억에서 12억을 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이 지역을 사야 되나? 투자자라는 건 단기에 다시 상승하는 게 중요하니까 단기에 또 상승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이제 실수요자가 사면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지만 투자자로서는 별 매력이 없겠죠. 자, 매력이 없겠죠. 자, 그러나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부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자, 부산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세종이 급등을 하고, 자, 그리고 부산이 급등을 했고, 자, 최근에 또 광주도 또 불장의 어떤 그 기운이 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또 대구 달서구가 또 뜨거워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도 계속 신고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타 어떤 광역시의 상급지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다. 뭐랄까요?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이 기타 광역시의 그 상급지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급지가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가격들의 아파트도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적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서울의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도 또 갭 투자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변동성의 위험이 있으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변동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갭 투자 하시는데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4억 5천에 전세를 놓고 5천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 돈은 5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4억 5천을 빼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집을 10채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빼준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변동성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결국 더 좋은 집, 공급량이 많이 나오면, 신축에 대한 공급량이 나면 그 집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집의 가격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임대차 보호 3법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지. 임대차 보호 3법이 자리를 잡으면, 자, 자리를 잡힐지 안 잡힐지,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잡히겠죠. 잡히면 그 시세는 제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3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올라가서 내가 갭이 없으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 가격에 팔 것이다. 자, 그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부 공시지가가 90% 현실화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자, 이분들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주택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현되면. 자,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노동항이 강세이고 수도권은 김포, 파주, 자, 그런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6억대, 뭐 7억대, 자, 그런 가격대에 전세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고, 자, 지방 도시는 이렇게 광역 도시들은 상급지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로드맵을 긴급히 내보내고 겁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DSR도 40%에서 30% 조정을 하겠다. 빚내서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부동산을 못 잡으면 정부의 정책은 다 풍지박산 난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강남의 가격이 또 오른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전체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남이 키예요, 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또 폭등했어요. 자, 그러면 강남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갭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강남에 입성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집을 팔고, 예를 들어서 마포에 집을 팔고, 자, 강남의 갭을 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접근이 또 강해졌다. 자, 목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급매물들이 소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강남과 목동, 뭐 마용성 마찬가지로 그런 상급지들이 또 이런 갭 투자 접근이 늘어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예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부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조정지구가 지정될까? 자, 선거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을 했어도 기타 광역시의 가격 정도만 급등을 했으니까, 키 맞추기 정도만 해놨으니까 아직은 괜찮다.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정지구를 지정하면 불만을 토해내겠죠.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아마 조정지구가 지정되면 지정될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의 아파트를 초이스할 때 그 기준은 그 도시의 성장 동력, 자, 그것을 화산으로 비유해라. 자, 그러면 그 성장 동력이 얼마나 강한 마그마의 온도를 가진 건가, 그걸
육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끼고 거기서 시세가 얼마 정도 폭발할 것인가. 자, 그걸 객관적으로 그 시세를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긴 너무 많이 거품이 꼈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연히 집값이 뭐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뭐 지방이 왜 저렇게 오르냐 그렇게 비난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이라고 고소득자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지역이라고 도시의 발전이 없겠습니까?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자,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 달서구가 벼졌잖아요. 그리고 세종은 도시 자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래서 그 시세가 폭발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